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좀 더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PPP의 일종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것도 시간이 되면 작동 방식, how it operate,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제가 페이퍼를 하나 체크해 준 게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도이치뱅크 페이크가 참 문제예요. 오늘 보니까 이 A4 용지에 도이치뱅크에서 SBLC를 이렇게 이제 발행한다는 RWA죠. 그런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형태로 했는데, 이제 전에는 밑에 보면은 뭐 사학 도장 찍고 또 도이치뱅크 원형의 그 스탬프를 찍고 이제 이런 페이크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붉은색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 있잖아요. 그 실에 이제 이 실을 열면은 이렇게 이제 열리잖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은박지든 금박지든 뭐 넣습니다. 이제 뭐 빨간 색깔이든 넣어가지고 그 페이퍼에 찍으면은 이게 눌리잖아요. 그런 시링, 금박지 시링인데, 그거 이제 빨간 거라더라고, 빨간 거. 근데 그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홍콩에서 가짜를 만드는 주로 필리핀계가 많이 하거든요. 홍콩에서 만드는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도이치뱅크 RWA다, 도이치뱅크 SBLC 페이퍼다 그러면서 물론 주의하시지만은 또 그렇게 이제 뭐 금박지, 이제 빨간 색깔의 금박지나 빨간 색깔의 이제 그런 거를 시링을 딱 해가지고 뭐 또 색다르게 보여주는 거,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돌아다녀요. 지금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PPP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뭐 2회, 3회 더 설명하고 또 한 번 더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설명가 좀 여러분들에게 주입이 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금융에 대한 게 조금 내년부터 좀 많이 바뀌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의 투자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뭐 금액의 가다를 떠나가지고 정말 한번 멋있는 그러한 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P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어떻게 잘하면 쉽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실제로 이 PPP의 배경은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1944년도에 미국 뉴햄프셔에서 어떤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US 달러가 기축통화로 결정되는 아주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지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뭐 2차 대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뭐가 왜냐, 전후 세계 유럽이나 아시아에 복구를 할 또 자금도 필요하니까 해서 그때에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 때. 이것이 1944년도인데 주도는 이제 미국 재무부죠.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이제 미국 재무가 주도를 했는데 골드 1온스당 35불을 해당하는 가격을 매겼어요. 그래 1온수가 31.1g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4년도에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곧 끝나가니까 마치면은 아시아와 유럽과 이렇게 이제 전후 부흥과 복구를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하는 기준이 근본이죠. 근본이제로 31.1g당 35불로 쳤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35불을 근방에 제시하면은 골드 1온수를 받고 또 골드 1온수가 가지고 달러를 취급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가면은 이제 US 달러를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본이제가 되었는데 이때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장기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협의하에서 나온 자금 조달 방법이 바로 미디엄 텀 노트 MTN입니다. 그래서 이 MTN을 개발한 거예요.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MTN을 개발했는데 이 MTN은 주로 은행의 일종의 이제 채권, 본드로 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은행의 채권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은행의 채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차 대조표를 잘 아시잖아요. 데빗 사이드, 캐피탈 사이드, 부채와 자산 사이드 보면은 왼쪽에 부채라는 항상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건 기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MTN을 은행에서 발행했을 때 예를 들어가 MTN의 총 어마운트를 1억 불을 발행했을 때는 차변 계정에 기재를 안 하고 오른쪽 계정, 대변 캐피탈 계정에 기재를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은행에서 MTN을 발행할 때 돈을 취급하고 만지는 은행에서 MTN을 발행할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형태의 자산을 기본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행을 한 뒤에 페이파이 MTN이 이제 자본 계정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 자산 계정에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변 부채 차변에 대한 상세가 없이 원장의 이제 대변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은행의 크레딧을 가지고 그 크레딧 속에는 자기를 갖고 있는 뭐 브라질 뭐 예를 들어가지고 MTN 같은 경우는 뭐 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또 독일 개들이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또 브라질로 들어오고 이래 자산들 이동이 많았잖아요. 또 브라질 MTN 같은 경우는 참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변 계정에 잡히는 거예요. 부채 계정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은행의 자산이 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은행 안에서 그 MTN을 지출할 데는 없잖아요. 그 돈을 받을 사람이. 다만 이 MTN을 어디에 팔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행 금융기법이 아주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이 갖고 있는 이
드러나지 않는 자산이 MTN을 발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원장의 이제 대변에 이제 잡힌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거시경제 프로젝트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거시경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MTN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은행이 미디엄텀 노트를 자기의 크레딧으로 MTN을 이런 페이퍼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팔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쿠폰의 기간 뒤에는 또 이제 사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휴머트리엄 프로젝트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MTN을 사고 팔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상세하지 않은 차변 계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크레딧이 레버리지, 지렛대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빌리온의 MTN에 대해 가지고 1억, 예를 들어 너무 크면은 죄송합니다. 1억 불의 금액을 넣는 투자자가 있으면은 은행은 10배의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A란 분이 1억 불을 트레이딩 뱅크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PPP를 돌리는데 은행은 거기에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1억 불에 대해서 매주 뭐 8%, 12%의 프로피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10배의 레버리지가 붙었을 경우에는 1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또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 트레이딩제 계약에 사인할 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얼마의 이익은 또 뭐 어느 국제기구 무슨 개발에 도네이션 하는데 이제 동의하는 그러한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PPP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넣는 그 1억 불도 이제 그러니까 이 MTN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바이낸스를 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PPP는 트레이드 매니지드 바이앤셀이란 말로 이제 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계정, 은행이 팔려고 내놓은 은행의 미디엄 텀 노트가 부채 계정에 잡히지 않고 하나의 자기들의 그 바이앤셀 하는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차 팔면서 이익을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넣는 1억 불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프로피트도 주지만은 또 레버리지의 효과가 많은 데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분배를 한 번에 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24%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프로피트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프로피트의 창출이 왜 정당한 걸로 근거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페더럴 리저브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것을 컨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그
뭐 미군들이 뭐 이러하면 미국 애국법하고 이런 게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패트리어트 액트, 미국 애국법이나 AML 엔티머니 런더링만 규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패드와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죠. ECB라든지 그다음 BIS 이쪽에서 이것을 완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2차 대전의 전후에 서유럽과 아시아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작된 MTN의 개발이었다. 이것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MTN에 따르는 롱텀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계시면 그래서 나는 뭐 한 1억 불을 트레이딩 뱅크에 넣지만은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크레딧 효과에 의해서 또 그만큼 랩 싸가지고 하게 되는 트레이딩 프로슈디에서 나에게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오구나. 이런 점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려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트 하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 오퍼레이터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출발할 때는 1944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게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출발됐지만은 이걸 해보니까 이제 유엔이라든지 각종의 휴머니티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 자금을 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세계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된 게다 바젤 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6년도 9월하고 2010년도 1월 달에 발표된 이제 바젤 협정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러한 PPP가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있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이치뱅크 페이크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많이 주의. 간단한 거예요. 그 뭐 은행으로 여러분의 은행으로 오지 않는 거는 신경만 안 쓰시면 돼요.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꼭 신경을 쓰시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 한번 SBS나 뭐 이런 거 받으신 그런 기록을 한번 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나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페이크에 당하신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